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대차장고 급증, 공매도 세력의 전략인가, 외국인 대량 매도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하락, 이제 본격 조정인가? 두 번째, 외국인 대량 매도 이유를 알아본다. 세 번째, 셀트리온 대차장고가 급증하는 모습, 공매도 세력의 전략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전략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셀트리온이 13%나 폭락을 했고, 헬스케어도 16%, 셀트리온 제약도 13% 폭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게 뭐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미리 제목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조정은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미리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들이 1,400억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헬스케어도 893억의 매도 우위.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270억 매수 우위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외국인들 제약은 그래도 크게는 안 팔았지만 매도를 보이다가 2시 34분 이후부터 해서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일단 하루 정도 먼저 조정받았던 제약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빠진 것이 어저께 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잔고가 급증을 했습니다. 과연 그것과 공매도 세력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잠시 후에 상세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지수는 좀 빠졌지만 나스닥은 또 오르는 모습이잖아요. 미국 시장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역시 상승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장은 우려했던 대로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은 2.1%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조정을 좀 보이겠다 이런 의지고, 사실 단기적인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고, 목요일 만기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요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또 충분한 조정 이후에 시장을 또 재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은 충분히 돼 있고, 전혀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적 측면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8,5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까지 여기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목요일 만기를 앞둔 플레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위권 밖에 있는 LG전자나 SDI 정도,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또 매수 우위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동안의 외국인들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변심했다, 이런 어떤 기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목요일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의 플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12월 만기 때는 변동성, 즉 오르락 내리락이죠.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좀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내 마녀의 날 이렇게 해서 쿼드러플 위칭대인데요. 어쨌든 2016년부터 쭉 보면은 12월 달에 만기일 날 보면은 좀 심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연간 등락률은 뭐냐면은 2016년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올랐다는 것이죠. 5.85% 상승하는 날, 이런 날도 좀 올랐는데, 또 많이 올랐던 2017년 같은 경우는 또 빠졌잖아요. 만기일날. 그렇습니다. 또 많이 빠졌던 2018년은 올랐고 이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추세적인 흐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서의 추세, 내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상승적이다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좀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번 목요일 만기 때도 크게 오르든 크게 내리든 간에
만긴 날 조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흔들림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고 나면요, 금요일 날 좀 마무리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정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에 따른 시장의 조정,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시점에다가 이 만기까지 겹쳐져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이 백신을 4,400만 명분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시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 첫 완치 보고가 나왔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이 셀트리온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백신.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감 백신, 독감 예방주사, 이거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맞아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치료제는 필요하죠. 저 감기약 먹잖아요. 감기 계속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번 이 바이러스하고 감기 바이러스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한테 들어와서 자꾸 변이를 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비슷한 성격의 전염성,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백신이 나온다 해서 치료제가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혈장 치료제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데, 물론 혈액을 통해서 인체에서, 즉 걸린 사람들 쪽에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죠. 혈액 쪽에서 혈장을 뽑아내는 것이 혈장 치료제고, 항체를 뽑아내는 것이 항체 치료제인데, 혈장 치료제는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감기 치료제가, 감기약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혈장 치료제도 있어야 되고, 또 항체 치료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빨리 이 치료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과, 그리고 또 원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원가는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효능이죠. 약을 먹어서 빨리 나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셀트리온이 뭐 전혀 뒤지지 않는다, 선두권이다,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는 대량 생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일일이 한 사람당 계속적으로 혈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항체 치료제는 이미 한번 받은 항체 치료제 가지고 자체 배양을 시킵니다. 배양을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어제 날짜죠. 12월 7일 날짜로 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잔고가 248만 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어저께 639만 주의 대차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12월 7일 현재까지 대차 잔고 수량 많은 숫자로 이렇게 보시면,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넷마블,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삼성바이오, LG생활건강, 이 뭡니까 여러분? 넷마블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안에 또 들어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대차 거래가 우리가 뭔지 이거부터 좀 알아야지 설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조정장이고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고 이런 상황이니까 전혀 뭐 걱정할 거 없다는 측면에서 이 대차 거래와 공매도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대차 거래는 뭐냐면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리는데 현재 가격으로 빌리는 것이죠. 그럼 어저께 가격으로 빌렸다는 이야기죠. 빌려가지고 빌리는데, 그러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대차거래 취급기관, 정권회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또 그 외에 뭐 정권사도 있고 뭐 외국인들 있고 뭐 그렇겠죠. 또 개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식을 빌려주고 그냥 있느냐? 아니죠. 수수료 개념으로서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는 1년까지 만기가 됩니다. 1년 안에만 갚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매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 주식을 가지고
이것으로 공매도를 쳐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대차 거래가 많아지면은, 즉 주식을 누군가가 많이 빌리면은 이 사람이 이 빌린 주식 가지고 공매도 할 것이다 라는 이 공포심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죠. 이 금지 기간에 과연 빌려 가지고 앞으로 3월 15일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때 돼 가지고 할 것이냐. 예, 그러면 그때 돼서 공매도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측면이 1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잘 보시면은 대차거래 잔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대차거래 잔고가 추후 발생할 공매도 예정 수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대차거래 잔고와 공매도 예정 수량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차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거래를 하는 것이다 가 아니고, 공매도뿐만이 아니고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거래,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 전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대차거래와의 공매도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물론 대차거래는 공매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인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대차거래 잔고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시 목요일날 만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쉽게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과 만기와 연관이 되는 이런 거래는 무엇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12월 7일 날 누가 대차를 했는지, 누가 빌렸는지, 그죠? 이걸 먼저 보면은, 자, 이쪽은 헷갈리니까 대여자는 뭐 빌려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쪽은 빌린 사람입니다. 외국인들이 85만 천주, 그리고 내국인들이 163만 준대. 내국인 가운데서도 정권회사가 이걸 다 빌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의 248만 주 가운데서 65%는 정권회사에서 빌린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34% 빌린 것이죠. 그러면 이거 빌려가지고 뭐 할 것이냐?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차익거래라든가 해지거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 이게 뭐냐면 바로 목요일날 선물 만기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차거래는 상장지수 펀드라든가 설정 및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된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대차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공매도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들고 있다가 43만 5천 원에 들고 있다가 3월 15일 이후에 공매도 치겠다. 왜 그럽니까? 더 올라가면 나중에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상황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선물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기와. 자, 그러면은 해지 거래와 차익 거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매수 해지 거래는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 차익 거래, 이거 외국인들이고, 아까 기관들은 정권회사죠. 매도 차익 거래인데 이건 뭐냐면은 선물 매수하고 역시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은, 자, 해지 거래는 손실 방지를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지수와 주식의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만기에 다가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올라버리니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트래킹 에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와 주식의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식을 일단 빌려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즉 전체적으로 지수는 우리가 선물 지수는 지수를 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은 뭡니까? 선물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도록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사놨던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당연히 그 셀트리온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빌려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 오차 방지, 즉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차 거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 대차 잔고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게 되면 대차 잔고가 줄어듭니다. 항상.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 원래 주인이 연말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린 사람들은 그 전에 안 갚으면 마지막에 연말에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쇼커버링 매수로 전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 가면 이 대차 잔고 많은 종목군들 거꾸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매도도 역시 또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62만 8천 주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전혀 변함이 없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백신이 공급된다,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부분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처음 듣거나 자주 안 들으신 분들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중에서 또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제일 끝에 이 전략을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이 끝에 보면 항상 뭐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 선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위에 선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매수 가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죠. 따라서 항상 제가 선을 그어 드리면서 그날은 이제부터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때 가서 매수를 하자. 따라서 지금 만기를 앞두고 내일 수요일 목요일 상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내일 상황을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답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는 조금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매수 관점이라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우려하지 말고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